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전주에 배운 거죠. 예.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주머니는 많죠. 주머니는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또 많죠.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복주머니. 또 뭐 있을까요? 주머니는 많아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다 불러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비상금 주머니.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자, 성실 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뭐 또 있어야 돼요? 암기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제일 필요한 거는 뭘까요? 요 복주머니하고 비상금 주머니입니다. 비상금 주머니. 남자가 비상금이 없으면 어때요? 힘이 딸려요. 그렇죠?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수험생한테 필요한 거는 요 세 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실성입니다. 성실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2차 공부할 때 특히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2차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성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또 생각 주머니, 암기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지적은 어때요? 지적 파트는 암기 주머니예요. 암기 주머니.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자체적으로 점수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은 그러면 지적 파트의 등기 파트예요. 등기 파트, 지적 파트죠. 그 문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암기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요거 성실해야 돼. 지적 파트는. 그러면 등기 파트는 성실해야 되지만 또 사고 주머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10문제 중에 지난주에 배웠거든.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5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그러면 5개 이상을 못 맞췄다라는 것은 2개를 성실하지 않았고 암기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봐봐요. 자, 문제 1번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읽어봐요.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건 무슨 신청이죠? 대의 신청이잖아요. 대의 신청. 그러면 잡아봐봐요.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자기가 생각해 둘 거는 뭐예요?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암기 주머니가 딱 있어야 돼. 봐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권 한 자는 어때요? 원칙하고 예외가 딱 나와야죠. 원칙. 뭐가 나와야 돼? 예외. 원칙은 누가 신청해요? 토지 소유자.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가 2개가 뭔데요? 도시개발사업과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무슨 신청이 있죠? 대의 신청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며칠? 15일, 그렇죠. 15일. 누구한테 신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럼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야 돼, 대의 신청이. 그러면 1번 가볼까요? 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회장 줄쳐놔봐요. 행정기관회장. 그러면 행정기관회장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분할이 뭔데? 분할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배웠던 이제 지적 파트는 다 끝났기 때문에 100% 다 끝났어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거 뭔데? 이게. 읽어봐요. 토지 이동 사유가 되잖아.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뭐예요? 바로 대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적 측면으로. 그러면 분할이라는 것은 토지 이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행정기관회장이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거든. 그러니까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2번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공공사업. 사업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공사업. 그럼 툭 치니까 사업의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해 놓고요.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이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생각나요? 가로 열고 써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그러면 툭 치면 이제 여기 2번 지문에서는 공공사업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야 되고 학교용지 툭 치니까 사업시행자 합병을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여기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암기가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봐요. 뭐가 있죠? 학철수, 그러면 천재구 뭐예요? 유도. 그러면 유가 뭐예요? 유지. 그러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여기 구가 뭐예요? 국어. 그러면 요 8개 지목이 바로 공공사업에서 뭐 8개 지목이죠. 그러면 여기 공통점은 뭐예요?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사업, 학교용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합병. 이렇게 딱 4군데가 딱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자, 3번에 공공사업 또 나왔네. 공공사업 나왔으니까 제방 하천. 우리가 연결이 되죠. 제방과 하천은 사업시행자 분할을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4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관리 나왔으니까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네요. 5번에서 우리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줄 쳐놔봐요. 자, 토지 소유자의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그럼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요거 문제 1번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문제 1번은 올해 가정치를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몇 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이 된다라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요거 틀렸으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게을러서 암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암기는 됐는데 그러면 요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 자체를.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 2번은 뭐예요? 문제 자체는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래? 등록전환이죠. 그럼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다. 그럼 틀린 거야? 옳은 거야? 틀린 거. 그러면 이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접근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행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성이 논의돼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1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1번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이 임에서 돌아가니까 어때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 있죠. 근데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요? X. 그러면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수반하지 않으면서 등록전환되는 거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대도사. 한번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요게 딱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록전환 시 지목 변경은 필수적이다. 어때요? X. 그럼 한번 이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해요. 2번 집은 대부분 토지가 대자 동그라미 쳐나와요. 아까 한 개 했던 여기 봐봐요. 대가 뭐예요? 대부분. 그럼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지목 변경 없이가 가야 되겠죠. 그럼 끝에다가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세 군데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야 돼요.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하는 거 뭐예요? 대도사.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2번 지문으로 연결이 돼 있네. 자, 3번 지문은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지적 청량을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전환은 청량해야 하네요. 하죠. 임에서 돌아가니까 청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단어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 게 봐요? 바로 써놨죠? 의뢰. 의뢰는 누구한테 하죠?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단어를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어때? X.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이 지문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어때? X.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이렇게도 항상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초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정정.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소유자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들렸죠. 그러면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청량할 때 허용범위 이내가 있고 초과가 있어. 그러면 허용범위 이내는 그대로 등록하면 돼요.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 그러니까 4번 지문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5번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며칠이에요? 60일을 잡고 그러면 임에서 돌아가니까 뭐예요? 자,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된다. 그래서 두 군데가 딱 줄쳐져 있어야 돼. 그러면 등록전환은 요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등록전환 자기 걸로 완전히 이제 뭐예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뭐 괴로울 갈 것도 없고 약간 저희가 읽어봐요. 암기가 한 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문제 3번은 이제 한번 읽어봐요. 어떤 문제인지. 갑소의 토지를 300제곱미터의 일부 동그라미. 어에게 반드시 자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이 포인트가 되네. 분할하고자 하는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분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 분할이죠. 분할이라 몇 필지 이상을.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무슨 청량이에요? 지적 청량. 그럼 분할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끌어내고요. 면적은 권리의 사실. 그러면 사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요거 의미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거 생각 주머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반드시 한 게 될까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다시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갑 마음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봐봐요. 며칠?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의적이라는 거죠.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뭐예요? 암기를 해놔야 돼. 요거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은 문제 자체를 접근을 못하죠. 자, 원칙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임의적. 요거는 의무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특히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니까 요 자체에서 이제 분할의 논점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예의적 측면으로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는 어때요? 이거는 애워야 된다라는 거야. 몇 필지?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옳은 것, 틀린 것. 자, 그러면 갑은 분할을 위한 청량 동그라미 쳐놔봐요. 청량을 누가 테오리해?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딱 나오잖아. 어뢰 툭 치면 지적 청량 수행자.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2번 가볼까요? 자,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동그라미. 허가. 자, 앞에가 허가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허가가 나와야죠. 앞에가 허가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허가. 앞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은 이제 공부하던 사람은 앞에 허가, 그러면 뒤에 허가서 딱 치고 들어간다고. 자, 3번은 분할 청량을 할 때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 X.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틀린 사람이죠. 누군지 아시죠? 아까 답을 맞추는 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틀린다는 거야. 생각 자체를. 이거 틀렸으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어요? 살아야지. 악삭같이 살아야지. 자, 살아야 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분할은 청량하죠. 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산 경계는 지산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이다 그랬으니까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뭐예요? 애적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봤어요. 원칙적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A적으로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읽어봐요. 학사, 공도. 그러면 학이 뭐예요? 학장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선.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산 경계점에 분할 측량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렇게 분할하니까 뭐가 생겼죠? 지산 경계가 생겼잖아. 그러면 지산 경계가 생겼으니까 지산 경계점 등록부죠. 여기에다 뭘 박아야 돼? 말뚝. 이 말뚝이 뭐예요? 경계점 표치.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있을 수 없어요.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자꾸 풀었던 문제를 계속 풀으라고. 답만은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이것저것 갖다 풀지 말고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라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죠.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뭘 우리가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바로 합병을 잡아보라는 거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뭐예요? 합병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논점이 2개가 떠올라야죠. 합병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합병의 승립 요건. 동일성과 집안의 무선성, 연속성.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또 합병과 관련돼서 논점이 또 하나 있는 것은 60일이죠.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몇 개예요? 12개. 12개. 한번 숙제,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되겠네. 자, 첫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11개. 외워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거면, 요 문제 4번의 포인트는 요 12개를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자기가 그러면 문제 4번을 딱 하면서 공동주택의 부지. 여기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되고. 자, 의무적 분할 합병 대상 토지의 11개 지목. 한번 다시 해봐요. 학철수, 전제구, 그 다음에 유도, 공장체. 여기는 공장체까지 포함되죠. 그럼 공이 뭐예요? 공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2개 딱 숙제가 되면. 그럼 문제 4번 한번 보죠. 합병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소유자 합병 신청에 제한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으로 묶인 것. 그러면 만약에 못 되었을 때 전제 요건을 한다면 봐봐요. 요 12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공사업을 부리기 위해서. 그러면 1번 가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소유소 용지. 공공사업의 개인이에요. 개인이죠. 자, 묘지도 개인. 자, 3번도 개인. 그러면 학교용지는 무슨 사업이야? 공공사업.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되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그거 하나의 능력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제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며칠?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자, 문제 5번은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승립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바로 문제 5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바로 들어가죠. 합병 신청이 있더라도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반대해서 가면 없는 경우 반대해서 가면 성립 요건 요걸 고르라는 거죠. 아니면 있는 경우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고.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뭐예요? 합병하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줄 서나 봐요. 지상권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 지상권만 밑줄이 딱 꺼져 있으면 돼요. 이번에 합병하는 토지의 일부에 임차권만 줄 딱 꺼져 있으면 되네. 자, 3번은 합병하는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만 줄 떠놓으면 되네요. 4번은 합병하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설정된 게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4번. 그럼 작년 등기법 문제가 바로 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 근데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합병하려는 토지의 전부의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건저당. 이게 뭘까요?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는 거야.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문제 합병은 그러면 두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네. 합병의 성립 요건과 합병의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뭐예요? 원칙에 12개 꼭 숙제해달라는 거고.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문제 6번은 무슨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자, 지목 변경의 개념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했을 때, 그러면 지목 변경의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대상 토지. 자, 그럼 봐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벌써 공부가 맞는 사람은 대상 토지가 4개가 숙제 있거든. 1번 한번 읽어봐요. 1번.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국계법의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두 번째는 토지 용도 변경. 세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요거 이제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사 준공장 합병을 신청한 경우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을 가져. 그러니까 요 네 개를 우리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요 네 개가 안 됐다. 그러면 합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저 1, 2차 같이 한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1차만 편중하다 보니까 2차에 암기할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럼 지금 하면 되잖아. 첫 번째 읽어봐요. 국계법 형질 변경. 두 번째는 토지의 용도 변경. 세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무슨 변경 맞아요? 지목 변경. 그럼 생각이 나이죠. 자, 그러면 이제 6번과 관련돼서 직접 들어가죠.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랬으니까 토지 소유자 줄 쳐놓고 그러면 이제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신청. 끝에 가서 신청을 하게 해놓고 며칠? 60일. 어디에 신청해? 지적소관청.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저희가 그걸 생각하면서 1번에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끝에 신청한다. 며칠? 60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자, 이번은 국계법이네요. 국계법 줄 한번 쳐놓고 거기에 행질 변경 툭 치니까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연결이 되네. 만약에 국계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될까요? 등록 전환이 되겠지. 자, 전담가수원 줄 쳐놔봐요. 전담가수원은 상호 뭐예요? 자, 절대농지죠. 그러면 그때 가니까 상호 용도가 변경될 때 이때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있다 없다만 확인해 두면 돼. 전담가수원.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 신청 줄 쳐놔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결론적으로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럼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5번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 토지 합병 신청한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요거 뭐예요? 특별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특례령. 특례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A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특례가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7번은 뭐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문제 7번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울러야 된다라는 거네. 자, 1번에 가니까 어디가 포인트예요? 신규등록 찾았어요? 그럼 신규등록 며칠? 60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세 군데가 딱 줄져져 있어야 되는 신체시험 가서는. 자, 이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자 동그라미. 도자를 보면서 저희가 암기주머니를 발휘해야 돼. 이게 뭘까요? 읽어봐요. 대도사. 자,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사. 사실상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죠. 그럼 벌써 도자의 동그라미니까 툭 쳐서 지목 변경 없이 거기가 있다고. 그리고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한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대도사.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합병과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네요. 요 3번은 어디가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자, 공동주택의 부지잖아.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어디로 닦아야 돼? 60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끝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의무적이니까. 그러면 요걸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칠판에 읽어봐요. 며칠? 60일. 그러면 60일과 관련돼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시 한번 해봐요. 공동주택의 부지 11개 지목 외워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오케이. 자, 4번은 지목 변경을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네. 그러면 여기 4번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거기 있죠. 거기에 바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그럼 며칠? 60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게.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바다로 되어 안소된 토지가 지역내 배당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토지 회복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회복 등록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 주체도 틀렸고 회복 등록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너무 5번에 이제 초점을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90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착해 안 착해? 착하면 뭐예요? 읽어봐요. 신청. 근데 보면 자기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열바다 있죠. 그러면 우리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신청도 가능하고 읽어봐요. 직권도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전주에 배웠던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3개는 꼭 숙지해 줘야 돼. 첫 번째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두 번째는 축적 변경. 세 번째는 등록상 정정. 이게 생각이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봐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대위 신청과 관련된 거네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목 변경의 경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읽어봐요. 관리인 동그라미.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관리인을 잡아야 되겠죠. 자, 2번은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하신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그럼 사업 시행자 이해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럼 맞네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니까? 사업의 시행자가. 자, 3번은 노전 정비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라고 치면 X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뭐 있대? 파산 동그라미. 파산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대타가 누군데?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애정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지적소관청이 줄쳐놔봐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두 자로 건체는 뭘까요? 직권으로 하는데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지문들도 5개 지문도 벌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8번과 관련돼서 8개 지문, 딱 5개 지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문제 9번은 순수하게 이거는 암기죠. 뭐라고 써놨어요?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요 5개 지문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틀린 것은.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외울 때. 1번 지문에. 토지 소유자 또는 지적 점유자는 거기는 이제 지적소관청으로 많이 건치거든. 또 하나는 어디에 포인트가 경계점 동그라미 잡아요. 경계점 몇 자예요? 3자. 그럼 앞으로 쳐서 며칠? 30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공고 줄쳐놔봐요. 그러면 결정공고는 며칠? 20일. 그러면 여기에서 공고가 3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행공고가 나오고요.
자, 청산권 공고가 나와요. 청산권 공고. 그 다음에 결정 공고가 나와요. 결정 공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전전주에 연습을 했으니까 시행 공고 며칠? 20일. 청산 공고 15일.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정 공고 며칠? 20일. 그래서 여기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청산권 공고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자기가 해야 돼요. 제가 하면 안 돼. 본인이 해와야지. 그러니까 시행 공고 며칠? 20일. 청산권 공고 15일. 결정 공고 20일. 자, 3번 지문은 뭐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의신청을 잡으라고 그랬죠. 이의신청에서 여기 봐봐요. 이거 몇 개월? 1개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 간다?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에게.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더니 읽어봐요. 납반육.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령통지까지 하면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읽어봐요. 납반육. 읽어봐요. 수한육.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결국 보면 4번과 관련돼서 어디에 딱 동그라미 쳐야 돼? 납부고지 받은 자에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받6. 그렇죠. 읽어봐요. 납반육. 그렇죠. 자, 그러면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납반육, 수한육,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이번에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나왔네요. 지체 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는 언제예요? 지체 없이. 그럼 축적 변경의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다? 확정공고일. 시행공고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요 5개 지문은 빈출 지문이야.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자기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10번과 관련돼서 10번 등록사항 정정 줄 한번 전화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그럼 벌써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공부가 된 사람은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자, 읽어봐요. 신청과 뭐예요? 직관. 그렇죠.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승낙서, 확정, 판결서, 정본,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맨날 밥만 먹으면 써요. 밥만 먹으면 써요. 밥만 먹으면. 요약집에다 다 써놨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와 뭐예요?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는 뭐예요? 미가신. 이게 생각이 나줘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생각이 안 나면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요 체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대로 갖다 붙여볼까요? 1번 가봐요. 지적된 임야도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툭 치면 직권으로 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라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그럼 줄 한번 쳐봐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신청이겠죠.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 읽어봐요. 등록사항 정정을 청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들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죠. 자, 그러면 3번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읽어두면 되고. 이제 4번에 이제 진짜 시험에서 이제 4번이 생각이 나야 돼. 봐봐요. 4번 지문에 대해서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 뭐예요? 등기 필정이 따라 붙었잖아. 그럼 등기 필정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겠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5번과 관련돼서 5번 지문은 벌써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읽어봐요. 미가신. 벌써 요 문제 출면 뭐예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이 미등기 토지, 미가 보이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가짜가 보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 찾을 거는 신청이죠. 신청. 신청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디에 있어요? 등록상 정정 신청 사항이 신청이 있잖아. 그러면 요걸 딱 볼고 미가신. 다시 미가 뭐예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뭐예요? 신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가신. 자, 다시 한번 숙제해보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그러면 자기가 오늘 열 문제, 요 열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면 시험장 가면 실제 시험은 네 문제가 우리가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거거든. 요 안에 네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럼 자기가 뭐예요? 애워야 돼. 애울 거는 애워주고 이해할 거는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해 뭐예요? 한 4개 이상, 뭐 적어도 그러면 5개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아무리 처음에 뭐예요?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아줘야 된다고. 절반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 진도가 나가야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